네, 궁금했던 모든 화제의 이슈와 인물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제 사실 이제 KBS에서는 어제 뭐 기념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곳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만 기쁜 거 아니죠, 교수님? 네. 소셜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지난 일주일간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과 연관되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유네스코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걸로 봐서 이번에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관 단어를 살펴보면 실향민, 탈북자 순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산 가족 문제하면 실향민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탈북자의 문제까지도 그렇죠. 거기 이제 이산 가족에 최근에 나오는 이산 가족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SNS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층들을 탈북자도 이산 가족 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산 가족 찾기 방송 이제 어제 이 노래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누가 이 사람을 그만하겠습니다. 되게 좋으셔서 지금 한 소절 더 부탁을. 노래 뭐 누구나 패티김 그 애절한 배경음악 생각하실 텐데요. 1983년이었어요. 6월 30일인데 10시 15분부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기획 시에는 사실 7월 1일 새벽 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방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장사진을 이루면서 KBS는 모든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요. 5일 동안 이산가족 찾기라는 단일 주제로 릴레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를 찾은 이산가족만 5만여 명에 달하고요. 대단한 숫자네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뭐 5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8%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정말 뭐 지금 아마 40대 중반 이후 연배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진짜 뭐 한편의 그 대하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이때 기억이 있는데 뭐 이제 뭐 실향민도 아니고 이산가족도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눈물의 어떤 드라마, 감동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또 안타까운 뭐 어떤 분들은 또 3번이나 동명이인으로 확인돼가지고 가족을 찾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해 11월 14일까지 연장 방송이 되는데요. 53시간 45분 동안 방송이 되면서 단일 주제 생방송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송으로 이렇게 사람을 짜고 이렇게 했던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이제 뭐 국제뉴스 전해드릴 때도 나왔지만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의 난징 대학살 그 이제 등재됐다고 유네스코 지원금을 지금 깡내 만에 뭐 이러고 있다는데. 치산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참 좀 그렇네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요번에 이제 6.25 책판과 함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등재되면서 13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와서 뭐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약탈, 불법 거래 등으로 인해서 사실 세계 기록 유산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1992년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기억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지켜야 할 인류가 지켜야 할 그런 기록 유산들을 좀 지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대중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보다 좀 널리 알리는데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등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의 접근이 쉬우니까 뭐 관련되는 관광 산업도 좀 활성화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정이 돼서 국제기구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존에도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기록 유산의 수가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제일 많다고 하는데. 지금 13건입니다. 다 아세요, 교수님?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훈민정음을 시작으로 등재가 되기 시작했고요. 제 기억에는 뭐 이제 조선왕조실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경판, 재경판도 있고 뭐 13개를 전부 제가 기억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 난중일기. 동의보감도 난중일기 등도.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5.18 관련 기록물하고 새마을 운동 기록물도 지금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5 책판과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포함돼서
13건. 예. 네. 자, 근데 이산가족에 대한 역사 기록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등재를 축하만 그렇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유일한 사실 뭐 분단 국가로서의 아픔인데요. 그렇죠. 네.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해서 네. 뭐 행사도 진행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픈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냥 또 축하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산가족 역사 오래됐습니다. 물론 아주 뭐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겠지만 네.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 공려제도를 최초의 어떤 대규모 이산가족이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조선시대 와서 임진왜란, 뭐 정유회란, 병자호란 등의 여러 가지 외침이 지속되면서 이산가족 역사는 계속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또 강제로 해외에 이주되었던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고 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이주되어서 만들어졌던 이산가족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어졌는데 네. 결국 이제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으로 해서 지금 그 군사 분계선을 두고 헤어져 있는 가족들의 문제는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 이번 등재를 계기로 이제 KBS에서 다시 한번 이산가족 찾기의 어떤 그 기록을 이어가는 지금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숙제들을 또 남기고 있다고 하세요? 사실 뭐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요, 남북이산가족입니다. 남북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에 흩어져 있는 8촌인의 친인척 네.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200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뭐 특수 이산가족이라든가 강의의 이산가족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이산가족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비전향 기수라든가 납북자, 미송환 국군 포로, 뭐 월북자, 탈북자 등을 포함해서 네. 이제 탈북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그런 이산가족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실향민,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만들어진 실향민 중심의 이산가족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산가족 문제가 사실 남북 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좋은 명분과 좋은 소재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일정 그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데 기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실 근데 그 남북 이산 가족의 1세대는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거의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남북 이산 가족 문제는 지금 탈북자와 보다 문제요. 연계된 문제로 네. 이제 이동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으로 한 실향민은 남북 모두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했지만 탈북자의 이거는 문제는 좀 더 정치적인 그렇죠. 문제가 고려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로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죠. 그 문제가 조금 더 좀 이슈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이산가족 얘기를 해보니까 네. 사실 뭐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이 되고 서로 오고 가지 못하는 네. 뭐 남한 안에서도 또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지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왕래하지 않는 연락이 그냥 두절되는 가족들이 가족들이 많죠. 있어요. 네, 예,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네.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실향민들에게는 굉장히 이 가족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잖아요. 근데 네. 충분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족에 대한 가치를 이전만큼 두지 않은 분들은 이번 요 등재를 좀 계기로 해서 네. 좀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갖는 어떠한 소중함, 가치 같은 것을 좀 인식하고 네. 주위변 가족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국경보다 더 높은 벽이잖아요. 사실 예. 그 마음의 벽을 이렇게 쌓는다는 게요. 지난 추석 때 실감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 그때 아마 또 많은 감동의 드라마들이 펼쳐지겠죠. 예, 네. 많은 네. 기대를 같이 한번 네. 해봅니다. 자, 오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된 그 이제를 오늘 빅데이터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